2021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이 발언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네, 이 대표가 이제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건데 1심 재판부는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서 변경한 것이라고 이제 못 박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국토부의 공문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이 대표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항소심 결심에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국토부의 요구에 관련 법상 협조 의무에 따라 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표현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과하게 표현을 한 건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억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허위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28분 동안의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심 판단과 2심에서 달라질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점치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28분간의 그 최후 진술 중심으로 좀 이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표현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깔끔하게 무죄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국토부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말한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골프를 치지 않아서 저런 사진이라든지 골프를 쳤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본인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그 발언 경위에 대해서 표현의 부족함이다.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장이 하는 일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라는 허위성은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두고, 다만 그 경위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양형상의 호소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읽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심하고 2심을 비교를 해봤을 때 2심은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1심은 2년 넘게 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양쪽 증인은 3명 남짓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예상은 조심스럽지만은 1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판단이 크게 달라질 요소는 적어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공판 시작된 지 4일 만에 결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원래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에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법원 선고까지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 방침을 세우고 실제로 이 사건 다른 재판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은 지키지 못하게 됐는데, 만약 3월 26일 선고 이후에 대법원 상고가 이어진다면 추가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면 이 대표는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일 조기 대선 시 이 대표가 그 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조기 대선을 임한다면 결국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예.